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첫 소식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특수한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쓰레기요. 쓰레기 문제 하시니까 저는 재활용 쓰레기 논란 이게 생각이 나는데 좀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인공적인 물체를 모두 충칭하는 말입니다. 네.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혹은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런 우주 쓰레기를 말하는 건데요. 네. 물론 아주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주선에서 떼어져 나온 페인트 파편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인이 사용하다 실수로 놓친 작은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네. 모든 물건들,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서요.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까지도 조금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예. 우주 쓰레기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구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주 역시도 쓰레기 문제로 역시나 머리가 아프군요. 근데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우주 쓰레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보도에도 전해드렸지만 예. 최근 이제 미국 우주안보재단과 함께 이 우주 쓰레기의 충돌과 추락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을 했고요.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우주 쓰레기의 충돌과 추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주 쓰레기는 언제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항상 감시해야 할 정도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네, 최근 소형 위성의 발사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예. 우주로 뭔가를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주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확률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우주 쓰레기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우주에 떠다니고 있길래요? 네, 지구 궤도에는 아주 크고 작은 우주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약 네. 1억 7천만 개 정도가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가운데 한 10cm가 넘는 것이 3만여 개 정도 되고요. 1에서 10cm 미만의 우주 쓰레기는 한 90만 개 이상,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1cm 이하의 쓰레기는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런 파편들 외에 인류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각국이 발사한 위성이 약 10,000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운용 중인 것은 1,500대에 불과합니다. 예. 결국 나머지의 위성은 우주 쓰레기로 전락이 됐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우주 쓰레기가 특히 고도 한 2,000km 이하의 저궤도상에 73% 이상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예. 이유는 이 고도 부근에서 특히나 지구 관측 위성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이런 우주 쓰레기와 인공위성의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억 7천만 개라고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주 쓰레기들과의 그런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돌 사례가 1996년 프랑스의 위성과 유럽의 로켓 부스러기가 부딪히면서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공위성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인공위성의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우주 쓰레기에 의해서 사용 중인 인공위성이 사용 중단된 첫 번째 사례로 보고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우주 쓰레기와 위성의 충돌도 문제지만 이 위성끼리의 충돌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례로 미국의 이리듐 위성과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의 충돌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이 두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외부 요인이나 일부러 충돌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충돌이 되면 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위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충돌 쓰레기가. 상황에서 그렇죠. 쓰레기가 예.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이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성끼리의 충돌은 더 큰 또 우주 쓰레기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각국에서 위성 발사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간의 충돌이 우주 쓰레기를 늘리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구상의 어떤 그런 궤도 이런 쓰레기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네. 이 쓰레기에서 위성이 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위성이 부딪힌 사례가 늘어나면 또 위성끼리 결국에는 부딪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아. 이로 인해서 결국엔 쓰레기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1978년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이런 악순환을 주장을 했고 예. 그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을 두고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쓰레기가 늘면 위성과 부딪힐 확률도 늘어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위성끼리 결국에는 부딪힐 확률도 늘어나는 네.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증후군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우주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고요. 네. 캐슬러 증후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우주 쓰레기가 직접 지구상으로 떨어져서 정말 지구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를 키웠던 사례도 있습니다. 1년 전이었죠. 중국의 우주정거장 탱궁 1호가 추락한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탱궁 1호가 당시에는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져서 예.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당시 전 세계가 굉장히 이 추락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최초 우주정거장 이 탱궁 1호는 지난 2011년 9월에 발사가 됐고 네. 임무를 마친 이후 2016년 11월부터 서서히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무게가 8.5톤, 길이가 한 10.5m 정도 되니까 보통 버스의 크기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자칫 잘못 떨어졌다면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정말 아찔한데 앞바다에 떨어져서 다행이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운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위성 발사나 우주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주 쓰레기를 잘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이제 큰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감시 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예.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10cm가 넘는 크기 물체의 어떤 쓰레기를 정밀 추적하고 있고 이미 뭐 1.6m 이상의 좀 쓰레기들을 감시하고 있는 일본 역시도 10cm 이하의 소형 그 우주 쓰레기를 감시할 수 있는 이 고정밀 레이더를 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레이더에 의해서 쓰레기가 포착이 되면 이 쓰레기가 위성의 어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점친 후에 위험하다 싶으면 지상에서 원격으로 위성의 궤도를 조정하는 이런 사고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물리적으로 이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을지 저는 이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 위성입니다.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포착을 하고요. 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 쓰레기를 집어서 수거를 하는 예. 정말 청소를 하는 그런 네. 위성 로봇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가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발사를 한 차례 했고요. 예. 일본도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 위성이 앞으로 이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을지 네. 활약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 위성 같은 건 우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요. 예. 설이면 뭐 가족들과 보통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죠. 네. 네, 좀 별로 떡국 먹고 싶지 않아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어요. 2019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과학계에서 이 나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기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내기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연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이거에 네. 대해서 두 과학자가 내기를 벌였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교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다른 교수는 아직 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해서 내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내기의 주인공은 미국 엘라베마대 장수연구소 소장인 스티븐 오스테드 생물학과 석좌 교수고요. 예. 다른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제이 올생스키 교수입니다. 두 교수가 이렇게 이제 오스테드 교수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올생스키 교수는 이제 그 반대에 속하는데요. 그렇군요. 둘이 각각 이제 내기를 하고 $150씩 일단 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돈을 더 내서 과연 2150년 1월 1일에 150살이 된 사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예. 맞은 쪽에
그쪽의 후손에게 그 돈을 주기로 아, 했습니다. 후손에게요. 진짜 엉뚱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이 한 얘기다 보니까 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150살이 그런 기준이 됐나요? 네, 사실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일부는 인간 수명의 한계가 115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130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오스테드 교수가 사람이 15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이유는 예. 그가 이제 생물학과 교수로서 여러 가지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예. 이 물질의 실험을 통해서 동물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검증이 됐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를 적용을 했을 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현대판 블로처를 좀 믿고 있는 교수인 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을 사람에게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났듯이 앞으로는 150살까지 사는 것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0살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올생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물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효능이 검증이 돼서 뭐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빨리 나올진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사람의 노화를 늦추거나 이런 데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 있다. 이런 점은 좀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미래에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살을 넘어서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또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던 어떤 새로운 인간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면 이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노화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관련 연구 내용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